자,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2장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뭐 자연 1학년 때부터 정수, 유리수, 1학년 때는 정수, 2학년 때는 뭐 유리수 이렇게 조금 우리가 수의 체계를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수의 체계라고. 수의 체계를 쓰면 다른 말로 수의 족보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나요? 여기 있는 표 이게 바로 뭡니까? 수의 체계죠. 수의 체계. 자, 다른 말로 수의 족보입니다. 수의 족보. 족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억나나요? 이 정수는 몇 파트다? 세 파트다. 맞죠? 세 파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정수는 몇 파트다? 세 파트.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 맞죠? 이 자연수에다가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음의 정수였죠. 근음을 정수라고 하고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무리수와 실수를 좀 배우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수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였죠? 약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또 최소 공배수 이 개념 문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나요? 혹시 문제 속에서 정수 AB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상수 AB가 아니고 정수 AB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은 이거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약수 배수와 연관되는 문제예요. 또 우리가 뭐 물론 소인수분해까지 했죠. 그죠? 소인수분해. 그러면서 소수가 뭐다? 합성수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정수 AB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 약수 배수와 관계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세 파트가 되는데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 근데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 유리수인데 이 정수는 유리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정수는 그죠? 분모를 뭐로 만들 수 있다? 1로 만들 수가 있죠. 1로 만들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은 뭐로 만들 수 있나요? 1분의 3으로 만들 수 있죠. 물론 이 0은 뭐로 만들 수 있나요? 1분의 0, 2분의 0, 5분의 0, 뭐 3분의 0 등등등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나나요? 분자는 0이 되어도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기억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수는 분모를 1로 나타낼 수 있는 그죠, 그죠. 근데 분모가 1이 아닌 것들은 다 뭡니까? 좀 말이 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됩니까? 또는 소수들이죠, 소수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이 유리수의 정의를 배웠잖아요. 유리수의 정의 기억납니까?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유리수라고 했죠. 유리수.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서 더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 A와 B는 정수고 이 A와 B는 또 서로서죠. 서로서. 서로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내줘야 된다 그랬죠. 서로서 기억납니까? 서로서. 서로서는 이 AB 두 수가 서로서는 말은 공약수가 1뿐인 수. 따라서 우리는 유리수를 표현할 때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분모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유리수의 정의는 여러분들 이 유리수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리수는 쉽게 말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3에 올라와서는 이 무리수의 반대 개념입니다. 무리수의 반대 개념이 유리수의 반대 개념이 무리수죠. 즉 이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 알겠죠? 한자말입니다. 있을유입니다. 있을유, 없을무. 자, 뭐가 있다, 뭐가 없다는 선생님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있을유가 없을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실수를 R로 표현합니다. R로 표현해요. 그래서 R로 표현하면 그게 실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들 여기 있는 수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다 사용하는 수죠. 그게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와 또 반대가 뭐냐면 허수입니다. 요게 바로 언제 배우느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허수.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복소수. 요 내용을 배우면 수의 체계를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인데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고1 때. 이 허수까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뭐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4면 x값이 있나요? 우리가 x제곱이 4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x값이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내용이 나중에 되면 이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수예요. 허수. 실질적으로 존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허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됩니다. 3차원 공간이나 복소 개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소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또 대학교 가면 좀 더 복잡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지금은 허수하는 걸 몰라도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실수와 허수의 큰 차이점은 하나 알아놔야 돼요. 실수와 허수의 큰 차이점은 이 실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실수가 있잖아요. 아직 무리수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이 실수는요. 반드시 어떤 실수라도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실수의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입니다. 이 0이 되는 경우는 요 0을 제곱하면 0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실수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럼 허수는 뭐냐? 허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허수를 뭐하면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곱해가 음수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바탕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굳이 이 내용은 몰라도 되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우리가 아는 수를 실수라 하는데 실수는 두 가지로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서 실수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우리가 중2 때 배웠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봅시다. 복습 차원입니다. 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어떻게 보면 분모가 1이 아닌 유리수나 또는 쉽게 말해서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여기가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죠. 기억나나요? 유한소수는 어떤 거예요? 0.2처럼 딱 소수가 유한계로 끝나죠. 0.48 맞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거 3.14는 뭐예요? 원주율이라고 썼죠. 그렇지만 이 문제의 3.14는 유한소수. 왜 끝났으니까. 맞죠? 우리가 아는 파이 있죠. 파이를 3.14라고 초등학교 때 썼지만 3.14가 나오면 이거는 뭡니까? 유한소수고 파이가 나오면 뭐죠? 무한소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무한소수는 소수가 끝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나가는데 반복적으로 나가면 순환소수고 반복적이 아니면 뭡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요 놈이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리수가 된다는 거. 맞죠? 지 멋대로 가는 거. 대표적인 게 파이라고 했죠. 파이. 그래서 이 파이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거. 파이는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물론 요 파트에서 요렇게는 했지만 그죠? 요렇게는 했지만 자 일단 요건 좀 더 하고 그래서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순환소수는 0.5포인트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럼 얘는 9분의 5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죠. 물론 얘들도 다 뭡니까? 10분의 2, 0, 100분의 48, 100분의 314로 다 분수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한소수는 다 유리수고 무한소수는 두 가지인데 그죠? 맞죠? 두 가지인데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가 있죠. 9분의 99분의 900분의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죠? 순환마디라고 기억납니까? 순환마디면 점을 찍죠. 여기도 누가 512가 순환마디죠. 그럼 512 같이 순환마디가 세 개일 때는 처음과 마지막에 찍는 거 다 기억나죠. 이런 순환소수는 반복적으로 영원히 나가기 때문에 분수로 고칠 수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하는 거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복습 차원에 이 유한소수가 되려면 맞죠? 기억납니까? 기약분수로 고친 후 맞죠? 어떤 분수를 기약분수로 고친 후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인 분수들은 모두 다 유한소수죠. 기억나나요? 중2 때 배웠는 거. 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는데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 무리수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조금만 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루트 2 같은 거. 마이너스 루트 3. 파이 같은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루트 4는 뭐죠?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 아닙니다. 루트 4는 루트 속이 제곱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로 적을 수 있죠. 따라서 루트 4는 뭡니까? 양의 정수가 되죠. 그래서 루트 속이 제곱수면 정수입니다. 근데 루트 속이 이 2나 3 같은 거는 제곱수가 아니죠. 이런 수들은 무리수, 즉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즉 영원히 규칙적으로 나가는 수도 아니거든요.
이런 수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무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수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루트 2 같은 것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3, 파이 이런 것들은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루트 4는 정수죠. 또 루트 9도 어때요? 루트 9도 얼마요? 3이죠. 루트 16도 얼마요? 4죠. 루트 25는 얼마요? 5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유리수, 즉 정수가 되는데 루트 24는 어때요? 이게 제곱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무리수가 된다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 수의 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 가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기에 보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써 읽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루트 5죠. 이 루트 5는 근원을 벗길 수가 있나요? 없죠. 왜? 5가 제곱수이다 아니다.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므로 루트 5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되겠죠. 되나요? 자, 2번에 보면 루트 4는 어때요? 4는 제곱수죠.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즉 그러면 근호가 없어지죠. 근호를 벗길 수가 루트를 벗길 수가 있죠. 그럼 이 루트 4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되는 거죠. 루트 5는 무리수. 제곱수가 아니니까 무리수지만 루트 4는 유리수가 되는 거죠. 즉 근호 안의 수의 어떤 수가 모이면 어떤 수의 제곱이면 즉 근호 안이 모이면 제곱수이면 그 수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0.3333이죠. 뭡니까? 순환소수죠. 그럼 얘는 0.3 포인트로 적을 수가 있고 9분의 3이라는 거. 즉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유리수죠. 즉 순환소수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는 거. 그런데 원주율 파이 있죠. 파이는 3.14159 이렇게 영원히 나가죠. 따라서 얘는 순환소수가 아니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이므로 뭐가 된다?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런데 주의할 거. 그냥 3.14라만 나오면 이렇게만 나오면 얘는 100분의 314죠. 얘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됩니다. 차이점 알아놓기 바랍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여러분 아직 루트 2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트 2의 값이 이렇게 1.41421 하면 영원히 무한히 가거든요. 여기서 어떤 숫자 1을 빼보세요. 1을 빼면 1을 빼버리면 0.414하고 무한히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루트 2가 무리수잖아요. 무리수에서 어떤 거 정수를 빼면요. 이거는 무리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1이라는 숫자를 빼봤자 그 수도 영원히 나가겠죠. 끝까지 나가겠죠. 그래서 얘는 끊어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니까 얘는 뭐가 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어서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유리수, 무리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유리수는 보세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또 유한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 맞죠? 그 다음에 루트를 벗길 수가 있는 수, 즉 루트 속이 뭐일 때, 루트 속이 제곱수일 때는 루트 4는 2고 마이너스 루트 16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얘들은 루트 4나 마이너스 루트 16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아니면 유리수도 되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된다? 실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사실 되는 거죠. 왜?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 통틀어 넣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와 무리수는 딱 반대 개념죠.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실수라면 이 전체가 여러분들 실수라면
실수는 딱 자식이 몇 명이 있다. 2명이 있습니다. 딱 유리수와 무리수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딱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으면 무리수라 했죠. 따라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리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또 루트 속이 제곱수가 아니면 얘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따라서 무리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리수이면 유, 무리수이면 무를 써넣으라고 그랬네요. 자, 0은 뭐예요? 0은 정수죠. 0은 정수잖아요. 정수면 뭐예요? 유리수는 맞죠. 정수는 유리수니까. 0도 유리수죠. 유리수면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1분이요. 그건 유리수입니다. 근데 이 루트 6은 어때요? 루트 속이 제곱수가 아니죠. 루트 6이 제곱수가 아니니까 근호가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따라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은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리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뭐가 되나요? 3분의 1이라는 숫자 전체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바로 9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적어놓고 루트 제곱이면 뭡니까? 절대값을 적어라 했죠. 맞나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적어놓고 절대값은 솔라당이죠. 솔라당. 솔라당인데 양수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죠. 따라서 이 숫자는 뭐와 똑같다? 마이너스 3분의 1과 똑같으니까 바로 이 숫자는 유리수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4번은 어때요? 이 3분의 2는 뭐뭐의 제곱수가 될 수가 없죠. 이 3분의 2는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5번은 조금 전에 봤지만 루트 3이 무리수거든요. 그런데 루트 3은 약 1.732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어떤 수 1을 빼줘도 0.732라고 계속 나가겠죠. 따라서 무리수 어떤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었잖아요. 그죠?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면 얘는 계속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마이너스 루트 0.0인데 그럼 이 0.02가 어때요? 0.02가 제곱수인가요? 자, 그러면 소수가 어려우면 마이너스 100분의 2로 고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약분하면 50분의 1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 50분의 1이 뭐뭐의 제곱수가 되나요?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속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뭐뭐의 제곱이 돼야지 얘가 절대값 뭐뭐가 되어서 맞죠? 이 동그라미가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 마이너스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뭐가 됩니까? 정수, 즉 유리수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루트 속이 제곱수가 되지 않으면 그 수는 무리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본다면 이 무리수와 실수는 그죠? 이 무리수와 실수는 누구의 자식이 된다? 실수의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지금부터 어떤 수라고 나오면 어떤 수라고 하면요. 어떤 그냥 수라는 말이 유리수 A라고 하면 그 수는 뭡니까? 유리수죠. 근데 어떤 그냥 수 A라고 하면요. 이 수는 바로 뭘 의미한다?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이 A는 유리수도 될 수 있고 무리수도 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냥 어떤 수 A 하면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상수 A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A는 무조건 실수입니다. 실수. 즉 유리수, 무리수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유리수 A 하면 A는 분수까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수 A다 하면요. 얘는 분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문제 풀면서 어떤 정수 A, 유리수 A, 그냥 상수 A 하면 상수 A 하면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수 A라고 하면 이 A는 정수만 이야기하는 거고 유리수 A라고 하면 이 A는 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우리가 아는 유리수, 분수나 아니면 정수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상수 A라고 하면 실수까지 이야기하니까 정수도 되고 그럼 이거는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까지도 다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AB만 읽으면 안 되고 그 AB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상수인지 반드시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이라면 선생님 뭐라 했죠? 약수, 배수 관계 성립한다 이런 거 알아놓아야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수의 체계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